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안정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에 대한 문답 시간 1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법들과 달리 비용 처리에 제약이 많은데요. 오늘 질문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비용 처리 여부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을 정리하여 가장 광범위한 질문부터 특정 사례까지 순서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고 시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과도하게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고 세무사에게 수정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쓴 비용은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게 아닌가요? 질문 대표님처럼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런 전화를 받고 수정 신고를 대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비용 처리는 법에 제약이 많습니다. 네, 아무리 사업에 쓰신 경비라고 해도 법의 10관 8가지는 제한을 둡니다. 저희는 수험생 할 때 앞글자 읽다 토사, 세비, 대등면이라고 외웠는데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적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접대와 관련된 비용,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연쇄 사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엄청 많죠.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대표적인 8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위 8가지 중에서 대표님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된 비용과 접대비 관련 비용일 것 같은데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건 쉽게 말하면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때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십니다. 네, 그리고 접대와 관련된 비용도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처와 식사를 할 때, 거래처에 선물할 물건을 살 때 비용은 부가세법상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사업을 하면서 쓴 비용인데도 부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제가 아직 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하네요.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네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번호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처럼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 이전이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대표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정이라고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도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을 사업자 번호 발급분으로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를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업자 등록 전 비용은 원래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질문을 보고 온 분들이 저희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별도의 규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비용은 인정을 해줍니다. 말이 너무 어려우시죠? 기간으로 설명을 드리면 1기 1월에서 6월 30일에 발생한 매입이 있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시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한 매입이 있는 경우 익년 다음에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 준비가 길어지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간을 챙기셔서 20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한 지 꽤 오래된 사업자입니다. 한전에서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한 번도 공제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질문들은 되게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함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질문도 앞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와 혼동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와 이번 질문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는 그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고, 질문 대표님은 사업자 번호가 있지만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대표님의 경우 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당초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단, 이 절차도 세무사가 먼저 알아차리기 전에 실행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대표님들 중에 이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질문을 다루지 못했지만 매입세 공제 2탄이 있으니 다음 시간에 다른 대표님들의 질문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정훈 세무사였습니다. 김나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